마이너스 5점, 마이너스 10점이 빠져버리면 이거 어떻게 메꿀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부양가족 수 점수 따질 때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이런 거 항목 잘 보셔야 돼요. 이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분양하는 단지들 중에서 청약 꿀단지만 콕콕 찍어서 말씀드리고 있는 청약 꿀단지의 박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CTO-CL 3단지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문, 입공문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나중에 열심히 해서 청약을 하고 딱 당첨이 됐는데 부적격이 나와버리고 울고불고 난리 나는 경우가 여기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오늘 이번 시간에 스터디 제대로 한번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1페이지를 먼저 보시게 되면은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죠. 해당 지역, 이곳에 땅이 과연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이 성격에 따라서 모든 숫자가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맨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2주택 이상 소유를 하신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1순위 자격에 대해서는 무조건 끝입니다. 이렇게 인기 있는 데가 내가 항상 다 골라서 꿀단지만 해서 소개시켜드리고 그러는데 2순위까지 갈 일이 당연히 없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줄에 보시게 되면 똑같은 내용이 또 나와 있습니다. 자, 비투가 지역 그리고 청가 지역에서 어쩌고저쩌고해서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청약 자격에서 제외가 됩니다 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안 돼. 그래도 안 돼요. 끝이에요. 자, 분상제,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입니다. 공공 이런 데가 아니라 민영주택, 일반 민간이 진행을 하는 데고, 분상제, 제가 저번 시간에 방송을 할 때 그랬죠. 인천 쪽은 그렇게 싸게 나온 경우가 없어. 한 번이 없어. 항상 비싸. 하여튼 그래도 또 방법이 있죠. 다음 페이지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그러니까 이제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됐으면 향후 5년간 투과지역 그리고 청과지역에서는 공급하는 1순위 청약에 제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당첨됐으니까 앞으로 5년 동안 하지 말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21년 3월 11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날짜가 모든 날짜를 선정하는 거에 기본이 되는, 기준이 되는 날짜이기 때문에 이 날짜가 무조건 중요합니다. 자, 전용 8호제곱 이하의 주택은 일반 공급 물량에 대해서만 75%를 가점제로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25%는 추첨제로 갑니다. 그래서 8호제곱 이하인데 추첨제가 25% 물량이 있어? 그렇지 않은 케이스예요.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이제 8호제곱 이제 초과하는 애들 있죠. 일반 공급 물량 중에서 세대수의 30%를 가점제로, 그리고 나머지 70%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추첨제 물량이 70%야? 와, 대박. 들어가야죠. 주택 분양권 포함을 해서, 자, 소유를 하고 있는 직계 존속과 그 배우자, 그러니까 아내분, 그 직계 존속과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에 부양가족으로 보지를 않는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제 분양권까지 다 포함을 해서, 그러면은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무주택 기간이라든지 뭐 통장 가입 기간이 해봤자 그거는 1점짜리나 2점짜리밖에 안 돼요. 근데 부양거주 와이프까지, 그럼 최소 2명, 그럼 이거 10점 날라갑니다. 이건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해요. 내가 만일에 한 74점으로 당첨이 됐어. 근데 2점짜리랑 1점짜리랑 해서 조금 마이너스가 돼갖고 계산 잘못했다. 그러면 3점 빠져봤자 71점 되니까 그거는 부적격 판정 나와도 괜찮아요, 이건 그냥 당첨입니다 하고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마이너스 5점, 마이너스 10점이 빠져버리면 이거 어떻게 메꿀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부양가족 수 점수 따질 때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이런 거 항목 잘 보셔야 돼요. 이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소형 저가주택은 분양권 등을 다 포함을 해가고, 자, 공급계약서의 공급 가격, 이것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옵션 있죠. 옵션은 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분상제에 걸리든지 아니면은 고분양가 관리정책에 걸리든지 분상지역이 아닌 경우에 그렇게 하고 금액을 낮춰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다 어떻게, 돈을 벌려고 한 건설사가 이거 어디서 남겨먹어요? 옵션에서 1억을 땡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또 이럴 때는 또 좋아. 그죠?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신혼부부 이제 특공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입주자,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이 내용 중요합니다. 계속. 그 기간이 하루도 빠짐없이 쭉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인데, 사람들이 그 조건에 해당이 안 되면 자의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그 다음에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가로하고 공급을 시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합니다. 이 내용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진짜 밑줄 치세요. 2명이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이라도 선정이 됐다. 부적격. 당첨이 됐어도 부적격. 예비 입주자 부적격. 다
말 그대로 깽판, 나가리판, 2판, 4판 되는 거예요. 진짜 큰일 납니다. 이것도 사람들이 자의적인 해석을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딱 정리해서 말씀드렸죠. 2종은 되는데 동종은 안 돼. 뭐예요? 특공 하나 넣고 일반 하나 넣고 이건 돼요. 그럼 두 건이네? 그럼 나는 그냥 특공으로 두 개 다 넣을게요. 생초 하나 넣고 무슨 뭐 신원 하나 넣고 안 돼요. 욕심이 많다 보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이제 점점 생기죠. 예,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자, 밑에 보시게 되면은 가점제로 당첨이 되신 분의 세대에 속한 자. 그러니까 내가 당첨이 됐는데 뭐 우리 아이가 있다. 또는 이제 아버지가 이제 성년이 된 자식이 있는데 걔가 세대 구성원이죠. 당첨이 된 세대에 속한 자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은 2년간 가점제에 당첨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분가를 하더라도 그런 거는 잘 확인 한번 해보시고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둘 다 부적격. 자,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완전 여러분들 밑줄 빡빡 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모든 날짜의 기준, 모든 숫자의 기준이 되어 있는 날이 입공날입니다 했는데 근데 요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청약을 넣을 때 입공날이 같은데도 불구하고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가 있으면 그냥 청약 넣으셔도 돼요. 근데 여기다 하나 넣고 여기다 하나 넣고 있는데 갑자기 둘이 날짜가 당첨자 발표일이 똑같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당첨자 발표일이 먼저 난 거를 우선순위해서 나가버리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뒤에 당첨된 거는 그냥 자동으로 취소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날 이걸 두 군데 넣었다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진짜. 그리고 예비로 들어가도 가점이 높아야 된다는 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추첨을 해서 이제 예당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추첨에 참가 의사를 표시한 이런 거 해서 쭉 어쩌고저쩌고 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추첨에 참가 의사. 특공날 참석을 안 하면은 아무 일도 없이 나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참석을 했는데 가서 동호수를 뽑아야 되는데 소쿠리 안에서 뽑았다 그럼 끝난 거예요. 통장을 썼으니까. 근데 예당에 들어갔다 예비 당첨 그러면은 사람들이 로얄층을 하나 내가 뽑지 않을까 생각하시는데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다 뭐예요? 1층, 2층, 3층, 4층, 저층 아니면 뒷동에 있는 못난이 앞에 조망, 시야 가리는 거 이런 거예요. 부푼 꿈을 안고서 들어가실 때 전략적으로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더 이상 내가 뭐 당첨될 거 없고 우리 동네에 더 이상 나올 거 없어. 무조건 여기 1층이라도 난 들어간다 했을 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추첨에 참가 의사를 표시한 이게 요즘 문제가 됩니다. 나는 거기에 그 날짜에 참석을 안 했는데 그리고 참석을 했는데 안 뽑아. 나 안 할래. 옛날에 이렇게 해서 그냥 집에 가버린 경우도 있었어요. 예. 진짜 한 5분 떠든 것 같고 자 이제 4페이지 넘어갑니다. 해당 건설 지역의 인천시 어쩌고저쩌고는 3년간 전매가 금지가 됩니다. 3년 기간 이전에 미리 앞서서 전매, 매매, 사고 팔고 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거 하나 보고 가실게요. 그래프 칸이 하나 나와 있는데 특공 날짜, 접수일자 3월 22일 월요일인데 특별한 사람들은 특별하신 분들이 특별히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1순위 해당 지역 당해라고 얘기하죠. 3월 23일 화요일 날 인천 사람들 그 밑축으로 사신 분들이 하시면 되고 기타 지역 1순위 서울, 경기, 인천 2순위 없어요. 당빨 3월 30일 날 말일 날 여러분들이 좋은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자, 분양가가 중요하죠. 저층으로 해서 나온 거는 5억 4천도 있고 고층으로 해서 맨 위에 좋은 거 나오는 거는 6억 1천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시세는 조금 더 비싸게 나가는 데도 물론 있습니다. 헌아파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게 나온 이유는 뭐냐? 분상제 지역도 아닌데 고분양가 관리 정책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자, 상기 공급 금액에는 발코니 확정 비용이랑 추가 옵션 비용이 미포함.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 취득세 이런 것들이 세금이 미포함된 가격입니다. 그리고 뭐 인지대까지 해서 75,000원 나가게 될 거예요. 그것까지 다 미포함된 가격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때 날 잡아서 건조기, 유상 옵션, 뭐 하이브리드 막 이거 쿡탑 다 합니다. 이때 아니면 언제 해? 막 스타일러스 꿈에 그리는 거. 그러고 나서 입주할 때 이전 등기 비용이랑 취등록세 비용이랑 냅니다. 그러니까 좀 부담스러워지는데 그러다가 이자 비용이 있습니다. 중도금 이자 비용까지. 그럼 중도금 이자 비용이 얼마인데요? 그 생각하시는 금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얼추 맞춰서 계산한 그거보다는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항상 그래요. 그래서 다들 허걱하면서 이러십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10페이지. 일반 특공에 대해서 밑에 별표 당구장이 있습니다. 소형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원래 일반 공급에서는요. 소형 저가주택 있죠? 60제곱 이하 그리고 저가주택 1억 3천 공시지가로 수도권에서 공시지가로 매매 시세 말고 이렇게 되는 경우는 무주택자로 해서 빼줍니다 그랬는데 특공에서는 안 봐줍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다자녀 이거 하나 보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3명 이상의 자녀가 성년이 되지 않은 상태로 해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 수에는 태아나 입양 자녀도 포함이 됩니다. 자, 11페이지. 자, 신혼부부 특공. 신혼부부들이 이 방송을 되게 많이 보십니다. 자,
혼인기간 7년 이내, 혼인신고일. 그래서 가끔씩 혼인신고 안 하고 그냥 사신 분들이 계시는데 안 되죠. 그죠? 무조건 얘들 무조건 서류 기준이에요. 무조건 서류. 예.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해서 재혼을 포함해서 자, 무주택 세대 구성원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를 유지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자, 12페이지에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한 달 전에 소득 기준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 모두 맞벌이의 경우는 160%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 소득 기준이 완화가 되면서 여기에 조건에 딱 부합이 되시는 분들은 진짜 와, 천운을 타고나신 좋으신 분들이고, 자, 밑에 보시게 되면은 노부부 특공 나와 있습니다. 만 65세, 이거 중요합니다. 60세가 아니라 65세입니다. 자, 직계 존속 배우자 다 포함을 해갖고 3년 이상 계속 부양, 역시 계속. 중간에 날짜가 빠졌다 들어왔다 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등본상입니다. 엄마 아빠 내가 모시고 살고 있는데 계속 봉양하면서 밥 차려드리고 그랬었는데 정작 우리 어머니 주소는 시골집이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만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유주택, 소형 저가주택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도 역시 유주택,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를 가지고 있는 자, 물론 등본상에 같이 들어가져 있어야 됩니다. 돌싱분들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도 이런 특별한 자격을 부여를 해서 사회 지원을 좀 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근데 여기서 걸립니다. 일반 직장인이면 괜찮습니다. 근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자영업자의 경우 이 날짜가 띄엄띄엄띄엄해서 들어가져 있어도 됩니다. 그리고 빵원으로 신고가 된 게 있어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걸리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역시 소형저가주택, 유주택 안 돼요. 자, 중도금 대출에 대한 안내사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중도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자 후불제 조건으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붉은 글씨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중도금 60% 중에서 50%까지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10%는 잔압,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이자가 이제 올라간다고 그러죠, 금리가. 근데 이때는 사람들이 1회차 같은 경우는 그냥 미납으로 해서 넘어가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 내용이 좀 좋아요. 다른 데는 이 내용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공고문에. 무슨 내용이냐면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 보증 9억 이하의 주택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 세대당 한 건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세대당 한 건. 그리고 밑에 줄에 2020년 6월 17일 날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서 투기지역, 투과지역,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조대지 여기에서 주택을 구입을 하기 위해서 주담대를 하게 되면은 6개월 이내 전입.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우리 2월 18일 날 그거 아주 옛날에 우리 방송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중도금대출을 사실 안 받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들어가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내용들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확인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하는데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29페이지에 있는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여러분들 35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아주 깨알 같은 글씨로 별표가 있을 겁니다. 정가운데표에. 맨 첫 번째 거 이것만 잘 보시게 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소음 관련 등급해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별표가 많아. 확실히 별표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별표가 보통 4개, 2개, 2개, 1개, 2개 이렇게 가는데 얘는 4개, 2개, 4개, 1개, 2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별표가 많은데 이게 다 다른 거야 벌써. 브랜드가. 그래서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께 직접 공고문에서 확인을 다시 일일이 다 시켜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접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평면도 분석 바로 해드립니다. 먼저 7호 A타입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괜찮아요. 로얄동이에요. 그래서 앞에 밑줄에서 쫙 조망이 터져 나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야, 7호 타입에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동호수를 주냐? 저는 사실 조금 놀랐습니다. 그리고 평면도를 보시게 되면은 그냥 교범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방, 거실, 방, 포베이, 판상형, 마통풍 구조.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7호 타입인데 알파룸까지 있어요. 그래서 제법인데 야 이렇게 해서 감탄을 하고서 7호B로 넘어갑니다. 자, 7호 B타입은 역시 단지 배치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역시 조망은 뻥 뚫려져서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대형 평수한테 원래 이런 거를 줘야 되는데 7호 타입한테 이런 거를 준 건가?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 믿기지 않을 정도고, 근데 이제 평면도는 조금 아쉽죠. 왜냐면은 판상형 있죠. 방방 거실방에서 일자로 해서 쫙 뻗어 나오는 게 좋은데 얘는 이제 두 개에서 이제 빠져나가 있는 타워형 구조예요. 타워형. 그래서 분양시장에서는 타워형 구조보다는 그래도 판상형 구조가 조금 더 선호도가 좋습니다. 입주할 때는 반대로 타워형 구조를 조금 더 선호를 하게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왜냐면 거실이랑 그 주방이 좀 같이 있으니까 조금 넓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번에는 84A 타입이죠. 주력 모델 84A 타입. 얘는 단지 배치도 상으로는 그냥 남서양 방향으로 다 뻗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그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과반수 이상의 그 세대가 남서양으로 해서 조망이 나오게끔 그 노력을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조망이 가리는 게 해봤자 뭐 306동 그리고 305동 정도. 예, 이렇게 305동 빼고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잘 나와 있고요. 평면도 잘 나왔죠. 평면도. 내가 이거 딱 보면서 좀 흠을 좀 잡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흠을 잡을 데가 없더라고요. 역시 방, 거실, 방 해서 4베이 판상형으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주방이랑 거실이랑 마통풍 슉 나가고 공기 흐름 좋죠. 그래서 마통풍이 돼야지 그 주방에 냄새가 고이질 않고 다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주방 창이 있어야지, 될 수 있으면 그 또 창이 넓어야지 햇빛이 쫙 들어오면서 환하면서 일광 소독도 좀 되고 그런 게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부들은 주방에서 냄새 나는 거 진짜 싫어합니다. 그래서 마통풍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나왔던 그 75A 타입의 판상형도 마찬가지고 84 타입의 A 타입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식당 옆에 알파룸이 있거든요. 여기 벽을 허물어서 없애버릴 수가 있어요. 옵션으로. 자, 84B를 한번 보실 건데 방방 거실방 4베이 판상형 맞긴 맞죠. 근데 마통풍이 안 돼요. 그러면은 좀 안 좋아요. 많이 아쉽죠. 근데 더군다나 거실과 그 주방에 이게 옆에 있는 알파룸이 터져 있어야지 넓어 보입니다. 내가 이거 리액션까지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주방이 좁아, 깊어. 그러면 안 좋아요. 그럼 집이 굉장히 좁아 보입니다. 그리고 안에는 저 혼자 들어가서 저 깊숙한 곳에서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앞에 조망이 뚫리고 뭐 이런 건 다 좋긴 좋은데 84A에 비해서 84B는 이렇게 되면은 청약 경쟁률이 조금 밑으로 많이 내려갑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84C, 요건 아까 말씀드린 타워형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팬트리 공간이나 이런 거는 다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드레스룸도 다 잘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내가 A, B, C 뭐 1순위, 2순위, 3순위 정해 놓긴 했지만은 그래도 다 수준급으로 뭐 90점 이상의 점수는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1 타입 303동하고 304동에서 진짜 최고의 로얄동, 로얄층, 로얄 호수는 아마 여기 다 나오게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304동하고 303동의 경우는 앞에 남동향으로 빠지는데 조망이 뻥 뚫려져 있습니다. 사실 남서향보다는 남동향이 좀 더 좋거든요. 근데 동호수 단지 배치도는 확실히 로얄 타입에다가 큰 평형에다가 이렇게 몰아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보시게 되면은 얘네가 제일 좋은 조망이구나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자, 여기도 방방 거실방 그리고 옆에 알파룸은 주방을 확장을 해서 넓힐 수 있다는 거 진짜 머리 잘 쓴 것 같습니다. 잘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136P 펜트란 뜻입니다. 펜트는요 당연히 3동하고 4동에 자리를 하고 있겠죠. 그리고 아마 최상층에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집들은 현관문이 2개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중정, 테라스 1, 2, 3, 4, 5까지 있고, 굳이 흠을 잡자면 테라스를 5번째까지 만드는 것보다 큰 거 하나를 제대로 만들어 놓는 게 훨씬 더 좋을 때도 있습니다. 넓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드레스룸이나 이런 팬트리 공간이 우리 집 안방보다 아마 더 크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볼만합니다. 이렇게 해서 CTO CL 봤고요. VR이 나와 있습니다. VR은 자, 천장에 2m 40 나와 있죠. 이거 무조건 봐야 돼요. 2m 30에다가 조금 10cm 올렸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천장고가 높으면 집이 개방감이 좋고 넓어 보이고 좋아요. 그래서 거실 위에다가 이렇게 우물형 천장을 뚫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대기업이다 그러면 딱 봤을 때 아트홀 있죠. 여기 TV 놓는데 여기 디자인 딱 보면서 마감재를 얼마만큼 좋은 것을 돈을 주고 썼는가 이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붙어있는 월패드 내가 쓰지는 않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복잡해야 돼. 일단 좋아야 돼. 컬러풀하고 딱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방,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주방으로 가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주방창 있죠. 보통의 주방창은 요거 이제 사이즈가 이만하게 나와 있는데 요거 반만 합니다. 그래서 환기할 수 있는 그 통풍량이 훨씬 더 작아요. 그리고 채광도 별로 안 좋죠. 근데 여기는 앞에다가 슬라이딩 도어까지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분리형으로. 그러면 주부님들이 이런 거 좀 좋아합니다. 그리고 옆에 공간도 잘 해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집이 상당히 넓어 보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84 VR까지 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청약을 할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좀 됐다 그러면은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 다 달아주십시오. 자, 오늘 방송 이렇게 해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